안녕하세요. 언어의 분화와 세계 의사소통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영어 동아리 센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언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간섭적 체계로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보통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으로 함께 진화하여 기원전 3만 년부터 10만 년경 정도를 언어의 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한 언어는 문명이라는 이른바 대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목적 이외에도 언어 예절이라는 것을 통해 강력한 수직적 상하관계를 설정하여 우리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증승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 전 세계에는 이런 언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언어만 해도 약 2,500개에서 3,000개의 언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많은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인류가 언어를 사용한 이래 언어 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같은 언어를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거기에 있던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게 되면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원래는 같은 언어였던 것이 서로 각자 변화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서로 다른 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분화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라틴어의 분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원전 3, 4세기경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라틴어를 언어로 통일했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성장하면서 라틴어는 유럽 남부 아주 넓은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남부 지역이 모두 라틴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4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의 국력이 점차 약화되자 서로 분리 없이 독자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10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른 언어로 분해되면서 현재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파니어 등과 같은 언어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언어라도 넓은 지역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각자 언어 변화가 쌓이게 되어 다른 지역과 소통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언어로 분화됩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언어의 분화는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채 언어 변화가 쌓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서로 다른 언어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하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라 간 의사소통의 장이 되는 국제기구 유엔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3개국의 많은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이지만 모든 국가의 언어를 유엔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현재로서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6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대체 어떻게 다른 나라와 소통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릴레이 통역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역이란 서로 통하지 않는 둘 이상의 언어 구사자 사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여 그 뜻을 전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역은 문자 언어를 시간을 두고 숙고하여 문자로 옮기는 번역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릴레이 통역은 그런 통역 기법 중 하나로서 마치 개주를 뜨듯이 발화자의 A 언어를 통역사가 받아 B 언어로 통역하면 C 언어를 할 줄 아는 통역사가 B 언어를 C 언어로 릴레이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통역가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역가의 역할이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통역가들은 문화적인 차이와 관용어, 표현의 차이 등을 이해하고 적절한 번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역하거나 긴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뛰어난 커뮤니케이션과 리스닝 스킬,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또한 중립성과 비밀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역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정치, 문화 교류 등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번역이나 오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해준다는 점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통역술이 국가 간 교류라는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개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언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그렇기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고객, 협력사, 직원들과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은 비즈니스 관계의 원활한 수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에서의 언어 사용은 문화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언어는 문화 요소의 핵심이며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관계가 밑바탕이 된다면 다국적 기업은 여러 가지 갈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각 나라의 각 시장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채용해야 하고 언어 능력은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와 같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도 언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인 언어의 분화와 세계 의사소통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언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평상시에 외국인과 마주치기만 해도 언어의 장벽을 느끼게 되고 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가운데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유엔이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예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언어의 분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AI가 발달하면서 향후 5년 내에 통역의 80% 이상이 인공지능 등의 로봇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언어와 통역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5년 안에 통역 기술이 로봇 기술로 대체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통역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언어를 통역할 때에는 특정 문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은 고유 명사나 수거, 속어들이 함께 사용되는데 로봇이 이런 언어 속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언어에서 특정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른 언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문화적 맥락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통역해야 할 시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분화되는 것처럼 바로 지금도 언어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나 표현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단어들은 언어의 확장, 축소 등을 거치면서 본래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로봇이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언어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어는 상당히 유동적이며 유머, 시, 감정이나 말장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섬세한 표현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젠간 분명 AI에 의해 통역 기술이 대체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게 빠른 내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